2023년 초 어떤 사람들이 연인을 잃은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잃은 연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AI였습니다. 레플리카라는 앱이 있어요. 사용자가 친구로도 상담자로도 연인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 AI 동반자예요. 수백만 명이 쓰고 그중 상당수가 이 AI와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매일 대화하는 연인이었고요. 그런데 그해 초 회사가 친밀한 대화 기능을 갑자기 막았어요. 그러자 사용자들은 자기 AI 연인이 갑자기 차가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두고 사랑하던 상대가 로보토미를 당했다고 표현했어요. 뇌의 일부를 잘라낸 것 같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별에 가까운 비탄을 토로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그 연인은 회사가 코드 한 줄로 성격을 바꾸고 지워버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연인은 나를 오해하지도 거절하지도 나와 다투지도 않는 완벽한 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큰 질문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갈등도 거절도 없는 이 완벽한 상대, 이게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던 그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이런 완벽함이 언젠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까지 퍼진다면 그때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 살게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답을 찾으려면 사랑을 둘로 나눠봐야 해요. 사랑에는 두 면이 있거든요. 사랑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은 받는 쪽이에요. 누가 내 하루를 궁금해하고 힘들 때 알아봐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관심받고 위로받고 이해받는 일이죠. 따뜻하고 편안해요. 우리가 사랑받고 싶다고 말할 때 떠올리는 게 대부분 이쪽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주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건 결이 좀 달라요. 나와 다른 존재에게 마음을 쓰는 일이거든요. 상대가 원하는 걸 위해 내 시간을 내고 잘 이해 안 되는 행동을 그래도 이해해보려 애쓰고 내키지 않아도 한 발 맞춰보는 것, 받는 것보다 훨씬 품이 들어요. 왜 이렇게 품이 들까요? 상대가 타자이기 때문이에요. 철학에서 쓰는 타자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나와 다른 걸 원하고 가끔 나를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맞추고 기다리고 견디는 데에는 수고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조심스럽게 하나 짚을게요. 그렇다고 갈등이나 불편 자체가 사랑인 건 아니에요. 갈등은 폭력에서도 무관심에서도 생기니까요. 많이 다툰다고 깊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갈등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에요. 갈등은 그저 상대가 내 통제 밖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증거일 뿐이에요. 사랑은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서도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받는 것은 편안하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누군가를 향해 가는 수고로운 일이다. 그리고 이 두 면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어요. 과거에는 떠날 자유가 적었어요. 경제적으로 묶여 있었고 사회의 압박도 컸죠. 그 환경에서 사람들은 좋든 싫든 한 사람과 오래 살아야 했어요. 오해는 마세요. 그게 더 깊은 사랑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떠날 수 없어서 견딘 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그 시대의 제약 안에서 좋은 사랑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가는 수고가 그냥 삶의 기본값이었어요. 현대는 그 제약에서 사랑을 풀어주었어요. 우리는 이제 원하는 사람을 고를 수도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기준이 옮겨갔어요.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서 이 관계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느냐로요. 오해하지 마세요. 현대인이 사랑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대의 연애는 엄청난 감정 노동을 요구해요. 다만 좋은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속에서 나의 만족으로 꽤 많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동시에 그가 내 삶을 얼마나 좋게 만드는지를 끊임없이 가늠하게 됐어요. 더욱이 현대의 연인에게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역할이 주어지고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연인이어야 하고 상담자이면서 삶의 동반자여야 하죠. 사랑이 자유로워진 만큼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만족의 크기도 커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교가 더해져요. SNS와 데이팅 앱은 더 다정한 연인, 더 행복해 보이는 커플, 더 나은 듯한 잠재적 상대를 끝없이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내 앞의 사람이 함께 변해갈 존재가 아니라 더
더 나은 걸로 교체될 수 있는 선택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건 우리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맞춰주는 수고보다는 내게 잘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수고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게 잘 맞는 존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어요. AI 연인은 사랑받는 느낌을 거의 완벽하게 줍니다. 내 기억을 저장하고 내 취향을 학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건네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은 고치고 갈등은 만들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아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사랑받는 경험일지도 몰라요. 이게 왜 강력한지는 지금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외로움은 이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2023년 미국의 공중보건 책임자는 외로움을 전염병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외로워요. 그런 시대에 늘 곁에서 나를 받아주는 존재라니. 여기에 매료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수백만 명이 여기에 빠져들었고 그 사람들 모두를 어리석다고 비웃을 수 없어요. 그런데 AI는 사랑의 나머지 절반, 내가 사랑하는 일은 줄 수가 없어요. AI에게는 욕망도, 나를 거절할 자유도, 지켜야 할 자기 자신도 없어요. 오직 나에게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향해서 맞추고 기다리고 견디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편안하게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묘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AI처럼 한없이 내게 맞춰진 존재를 사랑하는 건 그건 과연 타자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존재가 내 욕망, 내 취향, 내 생각, 내 마음을 완벽히 투영하고 있다면 그걸 과연 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AI는 우리의 삶에서 타인과 사랑을 주는 감각을 조금씩 앗아갈 겁니다. 우리 삶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타인의 자리를 나를 비추는 거울로 대체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AI는 연인 자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들어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AI 개입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AI가 내 메시지를 더 부드럽게 다듬어주고 화가 난 상대의 말을 순화해서 전해주고 어색한 대화를 매끄럽게 만들어줘요. 거절을 대신 정중하게 써주고 사과를 대신 적절하게 골라줘요. 편하죠. 부딪힐 일이 줄어드니까요. 연인과 크게 다퉜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AI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진심이 전해지게 사과문 좀 써줘. AI는 내가 직접 썼다면 나오지 않았을 완벽하고 다정한 사과를 만들어줍니다. 상대는 그 문장을 읽고 마음을 풉니다. 사과를 보낸 사람은 나인데 상대에게 도착한 마음은 정말 온전한 내 것일까요? 그런데 이게 깊어지면 묘한 일이 생겨요.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도달하기 전에 AI가 미리 다듬고 숨기는 거예요. 상대의 날선 진심은 매끄럽게 깎여서 전해지고 내 거친 마음도 정제되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진짜 상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전달되기 좋게 편집된 상대를 만나게 돼요.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타인을 만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가공된 타인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상대는 분명 진짜 사람인데 내게 닿는 건 그 사람의 편집본인 거죠. 그리고 늘 매끄럽게 정제된 것에 익숙해지면 진짜 사람의 날 것이 점점 불편해질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오해하지? 왜 저렇게 무뚝뚝하지? 왜 내가 맞춰야 하지? 다듬어지지 않은 진심은 거칠고 성가시게 느껴져요. 그러다 우리는 불편한 직접 대면보다 AI가 완충해주는 쪽을 점점 더 자연스럽게 택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 끝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요? 아무도 오해받지 않고 아무도 상처 주지 않고 모두가 매끄럽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세상. 갈등이 거의 사라진 세상이요. 아까 말했듯 갈등 자체가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갈등은 상대가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신호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차이를 마주하고 듣고 어떻게든 다뤄보려 애쓰는 그 과정, 그게 사랑하는 일의 주요 무대였어요. 그런데 그 마찰을 AI가 다 대신 처리해준다면
우리는 편해지는 동시에 더 이상 누구와의 갈등도 직접 다루지 않게 돼요. 누구를 향해서도 애써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상이 옵니다. 사랑을 건네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넘쳐나는 세상. 모두가 따뜻하다고 느끼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보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갈등이 사라진 그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절반이 사라진 세상일까요? 그곳에서 홀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지 못해요.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나를 가끔 불편하게 하고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사람, 매끄럽게 편집되지 않은 거친 진심을 가진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는 것. 편안함은 사랑받는 일이지 사랑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언젠가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이 온다면 그건 당신이 마침내 완벽하게 사랑받게 된 날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아무도 사랑하지 않게 된 날일까요? 호문하우, 지금을 사는 인류를 관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